안녕하세요. 지역복지 이야기마당 발표자 김민식입니다. 저는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 2013년도에 입사했고요. 의료재활팀, 기능향상지원팀, 성인건강문화지원팀에서 수중재활 담당자로 근무했고 지금은 문화건강지원팀에서 보조공학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처음은 아니고요. 두 번째입니다. 2017년 지역복지 이야기마당에서 참여해서 2016년에 진행했던 지역사회 통합수중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8년의 과정과 2024년 현재 과천시 공공체육시설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한 사업이 있는데요. 바로 더 쉐이퍼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에서 진행한 아름다운 희망 나누기 외부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더 쉐이퍼라는 이름을 가지고 2년 동안 총 6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더 쉐이퍼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시고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쉐이퍼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의 뜻인데 이제 거기서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에서 더 쉐이퍼라고 했습니다. 2016년도에 복지관의 수중재활운동사 선생님이 그 장애인분을 모시고 옆에 청소년 수련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그 수영하시는 걸 이용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씩 나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굉장히 꾸준히 하시더니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9년에 저랑 같은 팀이 되면서 이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구체화하고 이걸 좀 어떻게 실행을 잘할 수 있을까를 서로 의논을 해서 2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쉐이퍼 사업은 장애인분들과 비장애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사업이고 통합수중운동 프로그램은 신체가 불편하신 장애인분들하고 고령자분들도 이제 수중에서 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수중 리프트를 이용해서 입수가 가능하게 하고 개별의 신체 상황에 맞춰가지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장애인 당사자분들이시고 과천시 장애인복지관, 과천도시공사, 과천시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3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각 기관에서 물리치료사, 수중재활운동사, 특수체육교사 그리고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장애인복지관과 함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수중운동교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이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서 수중 경사로라든지 핸드레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많은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대신에 입수 리프트를 구매를 해가지고 비치를 하였고 샤워장에는 장애인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장애인 샤워 부스도 만들었고 중간중간에 수영장 내에 있는 경사로에는 핸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그런 변화가 있고요. 비장애인과의 어떤 통합을 체험하면서 옆에서 봤을 때도 되게 이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어떤 신체적인 기능 수준만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그런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았고 직원들의 관점에서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 걱정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한 1년 정도 같이 이용을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물속에서는 장애도 그렇게 크게 핸디캡이 적용을 받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헬스장에서는 처음에
비장애인들 위한 수업들만 있었지 장애인들 수업은 없었는데 장애인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손잡이 부분이나 의자들도 이제 등받이가 있어서 안 넘어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변화들이 좀 있고요. 이제 일반인들도 보기 어렵게 돼 있는 기구 사용 방법이나 주의법 사항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같이 더 쉐이퍼 사업을 하면서 장애인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도 쉽게 사용하고 주의 사항을 볼 수 있게 제작을 지금 마칠 예정입니다. 지나고 생각해 보면은 되게 자연스러운 건데 장애인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공공체육시설에 오시기를 꺼려하시고 대부분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이용하셨는데 이제 협력을 맺으면서 관계를 맺고 나서 장애인분들 자연스럽게 수업을 진행하시고 평일에도 혼자 오셔서 운동을 하시고 그런 부분이 되게 보람됐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거고 서로에 대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좀 넘어가기 어려운 고비들도 있었는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각 기관에서만 할 수 없는 또 다른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함께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지가 되잖아요. 든든하고. 근데 함께 옆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함께 한다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거를 동조해주고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끝까지 같이 행동을 해준다는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 복지관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장애인 당사자분들을 지역 자원과 연결하고 사람과 연결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저희의 활동을 가장 많이 노출을 시키는 게 가장 좋은 활동이라는 생각도 들고 상대방을 이해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활동을 끊이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부딪혀가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역사회 수영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인식 개선도 되고 시설도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수중재활운동 담당자인 제가 복지관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외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까지 변화를 시켜야겠다고 마음먹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6년에 처음으로 이용자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간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레인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나가셨습니다. 어떤 분은 수영장에 민원을 제기하셨고요. 그 당시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복지관에도 좋은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하지 왜 위험하게 여기까지 오는지 모르겠네. 나까지 피해가 오잖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바로 우리 복지관 이용자 중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이런 일이 눈앞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믿겨지지 않았고 변화가 필요하다 느꼈습니다. 쉐이퍼 사업을 시작하기까지 5년의 시간이 있었는데 지나가 보니 이 기간이 변화를 위한 씨앗이 심어지고 뿌리가 뻗어나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로 향해야 한다는 복지관 미션 비전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을 접하고 자문을 받았습니다. 좋은 내용의 교육들이 많았는데요. 배운 것에서 그치지 말고 실천해라. 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하는 영역까지도 공부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한 교수님께 자문을 구하던 중에 왜 저만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요? 하고 물었는데 교수님은 원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게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교육과 지지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지역사회로 나가는 활동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던 지역사회 수영장을 매주 한 번씩 나갔습니다. 복지관에서 수중재활운동을 이용하신 분들께 지역에 있는 수영장에서 장애인도 수중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영장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렸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사회복지 공부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더 자주 수영장에 가면서 변화하기 힘들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요. 수영장 입장에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없어서 편의시설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장애인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이 없어서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 상황을 이해하면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수영장에 가면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겠구나. 1년 정도 수영장에 매주 찾아갔고 활동을 주변에 계속해서 알리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편의시설 개선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으로 향한 지 3년 만에 이루어진 공식적인 자리였습니다. 수영장을 관리하는 도시공사 직원, 시청 공무원, 복지관 직원, 장애 당사자, 재활의학 교수님이 한자리에 모여서 편의시설 개선을 위해 논의를 했고 이 회의 이후에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수 리프트가 마련되었고 의자와 안전손잡이 같은 편의시설이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용 레인을 지정해 주셔서 수중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이 잘 되나 싶었는데 너무나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코로나였습니다. 지역사회 수영장을 향하는 모든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제 막 변화를 보고 활발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멈춰진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위기였고 모든 것이 멈춰 있었는데 이 시기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서 영상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했기 때문에 영상 만드는 기술을 배울 수밖에 없었고 쉐이퍼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영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멈춰서 보니 보이지 않았던 것도 볼 수 있었는데요. 장애인 전용 레인을 보니 레인을 두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통합은 같은 레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했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수중운동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젝트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임 제한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5인 이하 소그룹 프로그램부터 수영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장애인 전용 레인 이용 그룹이 해당되어 수영장을 일찍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통합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준비했고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더 쉐이퍼 사업은 동기부여,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인식 개선 활동 이렇게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했고 장애 당사자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가 모여서 함께 통합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했고 최대한 자주 모여서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계획한 교육, 워크숍, 기관 견학 등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캠페인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장애 당사자를 포함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인해서 많이 노출되고 반복하는 힘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점을 쉐이퍼 사업에 최대한 녹여내려고 했습니다. 2년 동안 노출과 반복하는 힘을 수치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교육, 워크숍, 기획회의, 견학 등 모임이 총 196회 이루어졌고 캠페인을 통해서 1395명의 지역 주민에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조사연구 보고서와 전자책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 수영장 시설과 장애인 체육회 및 복지관을 포함해서 총 1231개 기관에 배포했습니다. 통합수중운동 프로그램을 68회 진행을 했고 26개의 관련 영상을 만들어서 총 16만 5천 회의 조회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자주 만났고 많이 공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과천시 공공체육시설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수중운동 교실은 수영장 홈페이지에 정식 프로그램으로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샤워장은 기존에는 지정된 곳에 접이식 의자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샤워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샤워장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영장 내부 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생겼고 탈의실에는 옷장과 의자, 경사로에는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었고 실내 워커와 입수 리프트가 비치되었으며 휠체어 및 유아차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영장의 변화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한
장애인 친화체육시설 공모전에 선정되어 수영장 담당자가 선진지 견학으로 독일에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변화는 수영장에서 그치지 않고 헬스장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운영 중에 있고, 화장실에는 안전손잡이가 설치되었고, 운동기구 사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변경했으며 헬스장 출입구를 확장하여 휠체어도 통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헬스장으로 향하는 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여 누구나 쉽게 문을 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의 변화는 상당 부분 더 쉐이퍼 사업이 끝난 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보여지는 변화를 넘어서 이러한 변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변화를 기다리면서 함께했던 비장애인분들과 장애 당사자분들의 노련함과 지혜가 더해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수영을 하라는 권고를 받았는데 수영장에 가서 찾아보니까 제가 들어갈 만한 코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영장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제 체력에 따라주지를 못해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고 바로 이거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재활하는 사람들 또는 이 연로하신 분들 또 장애인분들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안전한 점에서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거든요. 그분들이 수영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휠체어를 타고 오시면서 전혀 고동을 못 하시는데 물속에만 들어오시면 혼자 걸으시는 거예요. 저 분에게는 이 수영장 레인이 25m가 어쩌면 자유이고 행복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또는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같이 좋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우리 사회에 많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설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수영장에 가는데 2번은 시민회관 수영장을 가고 1번은 도청 수영장을 갑니다. 수중 운동을 하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고 이상이 재밌어졌습니다. 수영하러 물속에 들어가면 제가 살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현재 일주일에 2번은 과천 시민회관 수영장에 미영 씨와 함께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처음에 수영을 할 때만 해도 주변 분들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고 왜 여기 와서 하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불편한 말이나 내색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웃어주시기도 하고 예전과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더 쉐이퍼라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수중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장애를 가졌지만 비장애인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며 오히려 제가 배울 점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더 쉐이퍼 사업에 참여해 주신 비장애인 그리고 장애 당사자의 이야기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활동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이야기는 수중 재활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창하 선생님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의 수중재활운동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창하입니다. 네, 작년 11월에 과천시에 입사를 해서 수중 재활 운동뿐만 아니라 아까 민식 대리님의 좋은 사업을 또 더 쉐이퍼라는 사업을 이어받아서 좋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현재 더 쉐이퍼는 장애 아동을 위한 생존 수영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는 3, 4학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생존 수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생존 수영을 진행하면서 5주에서 8주간 진행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장애 아동들의 참여가 어려운 부분을 좀 많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좀 이 물 적응 프로그램이나 생존 수영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저희 바로 이제 5분 거리에 있는 과천시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생존 수영을 문의하면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하고 싶다, 정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제 워낙 이제 대기인 비장애 아동도 많기 때문에 좀 상황이 어렵다고 저한테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중에는 이제 의무적인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또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사이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생존 수영 프로그램 지원을 하겠다. 여기 장애인복지관의 수중재활 운동사가 지원해서 이 장애 아동들한테도 좋은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했더니 좀 이제 그때서부터는 좀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또 과천시에는 9개의 학교가 있는데요. 이 9개 학교에 저희가 생존 수영 지원 서비스 참가 신청서를 또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동들이 좀 쉬운 방법으로 눈높이에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배포해서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4명에서 이제 5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이제 많이 적응하는 모습도 보였고 제가 그 사이에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거는 강사분들이었어요. 강사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저에 대해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장애 아동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스키를 습득해서 같이 또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감동을 얻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비장애 아동도 물 적응이 어려운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이제 뭐 장애 아동이 줄 서고 대기하고 있을 때 제가 비장애 아동도 케어하고 있는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전문 강사분들께서 장애 아동을 또 케어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큰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생존 수영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좀 더 확장을 해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 더 쉐이퍼의 참여자분들 대상으로 처음에 임해단체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임해단체의 과정이 굉장히 긴데요. 임해단체 이제 설립을 준비하기 전에 아직은 진행 중인데 참여자들이 굉장히 이제 요구가 많았습니다. 공공체육시설에 이제 사실 장애인들이 다니기가 아직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정기적인 좀 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제 파악하고 근데 이제 사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회의를 하고 모임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기관을 찾아서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또 단체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의 자문을 또 구해서 또 쉬운 방법을 또 이 단체를 어떻게 또 설립을 하는지 또 방향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게 되었고 또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실천 시민 연합이라고 이 단체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단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 이 분들이 지속적인 회의 또 홍보를 통해서 단체 인원을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과정이라 초기 단계여서 지금 아직 많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앞으로는 더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임할 예정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저희 더 쉐이퍼 새로운 도전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했는데요. 이제 사실 김민식 대리님께서 좋은 사업을 너무 만들어 주셔서 그 전에는 수중재활로만 알고 있었는데 정말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공공체육시설의 발전을 또 장애 비장애가 이제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제가 또 경험하면서 느꼈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좀 목표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수영장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개방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비장애뿐만 아니라 이 장애 아동도 저희 학교가 끝나고 그런 시간대, 황금 시간이죠. 그 시간대에도 이제 이 장애 아동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물 적응 아니면은 수영을 직접적으로 이제 배우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유니버설 디자인 실천 시민 연합 활동 확대 지원입니다. 저희가 아직 시행은 크게 안 했지만 이 연합을 통해서 공공체육시설 발전을 위해 좀 약간 도모할 예정입니다. 예, 아까도 봤다시피 지금 과천시민회관이 굉장히 바뀐 모습을 이제 봤는데요. 그 부분을 토대로 이제 다른 여러 체육시설에도 똑같이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세 번째는 지역사회 장애인 체육 종사자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예, 지역사회에 이제 저희 복지관에서도 많은 이제 체육 종사자 아니면 수중 운동 종사자분들이 많은데요. 그분들의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좋은 사례들을 좀 많이 경험하고 또 아니면 이제 전문성을 향상을 통해서 저희가 또 이제 많은 활동을 또 전문적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이고요.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이게 들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특히 이거 누가 하자고 하셨던 거세요? 시작은 마이크. 예. 네, 시작은 2016년도에 제가 이제 그 당시 있었기 때문에 예. 제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계기가 있긴 했었는데, 근데 계기가 있다 하더라도 꼭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셨잖아요. 예. 네, 그 당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교육을 받는데 그 당시 그 패러다임에 대해서 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예. 이제 지역으로 향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사업적으로 많이 풀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관리자분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한번 해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을 예. 설득해서 한번 나가보게 된 거죠. 해봐야 되는 상황도 있으셨어요? 이게 이제 복지관의 상황이 좀 있었는데, 예. 그 복지관의 그 수중 재활 운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용 기간이 끝나면 이제 종결이 되고 또 다시 진입을 하고 예.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됐었기 때문에 예. 이게 지역사회 수영장이 2곳이나 있는데 예. 그쪽에 왜 안 가시지? 예. 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걸 활용해서 이용을 하면 이제 관내에 그런 예. 서비스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예. 생각을 했던 거죠. 예. 네. 근데 보통은 수중 재활 하시니까 그 역할로 보면은 보통 복지기관 안에서 역할을 하면 된다. 이게 나의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신데, 선생님도 그렇고 막 지역으로 나가서 네트워크도 만들고 모임도 만들고 기관도 변화시키려고 막 하고 하시는 거를 이렇게 확장하시는 거는 어떻게 하신 거세요? 네. 처음엔 이제 그런 저희 뭐 장애인이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한번 사업에 녹여내야 된다 해서 한번 나가봤고, 근데 막상 나가 보니까 현실을 이제 직시를 한 거죠. 예. 아, 이게 현실은 이렇구나. 예. 저희가 수영장에 처음 갔을 때 거기 계셨던 분들이 다 물 밖으로 나가시고 예. 다들 엄청 긴장한 상태에 계시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지금 현실인 걸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죠. 이게 여기 안에서만 저희가 장애인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밖에 수영장에 있으니까 한번 가서 한번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게 예. 이게 한계가 있는 거를 제가 직접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러니까 나간다고 라고 생각하신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장님이 시키시던가요? 뭐 강압적으로 시키시진 않으셨는데 예. 뭔가 이게 저도 이제 한 해 두 해 계속 근무를 하면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예. 같은 문제의 피드백을 계속 받으니까 이거를 그럼 풀고 한번 넘어가 보자라는 아. 생각도 사실 했습니다. 오기가 생기셨나요? 예, 약간 좀 예. 예, 예. 그런데 보통은 그러면은 그렇게 나가도록 기관에서도 허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또 아까 그 수중 쪽의 종사자분들하고 네트워크를 만든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업무 시간 내에 요만큼의 에너지를 투입하는 거니까 기관에서도 이걸 업무로 봐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지원이 초기나 지금도 있으신 건가요? 네, 처음에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민식 대리님이 적극적인 이 더 쉐이퍼의 사업을 이제 많이 긍정적으로 만들어 준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전문성 교육이나 아니면 전문가 네트워크가 잘 이렇게 해도 이제 좋은 아이디어다, 괜찮은 것 같아 다 응원을 해주셨거든요. 오히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이번 최근에도 또 이제 전문가분들이 같이 모여서 진행했는데 저 또한 또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수중이 저는 그냥 하나로만 봤는데 그 하나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또 많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예, 추가적으로는 이게 정말 또 단합이 커지면은 전문가들이 더 양성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을까 예.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너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선생님도. 네, 이제 기관에서 예. 이제 얼마큼 이게 지원을 해줬느냐, 예,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 예, 이런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근데 제가 맡은 사업이 수중 재활운동은 예. 스케줄 업무입니다. 예, 타임수가 그렇죠.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용자분들은 이제 대기자분들도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대기자 해소를 위해서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업을 두고 예. 이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을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진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한테도 사실 좀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에 나가야 지금 우리 진짜로 복지관에서 이용하셔야 될 분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용자분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니 왜 내 앞에서 길어지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설득을 하셨군요. 좀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아, 같습니다. 평상시에. 아, 그렇죠, 그렇죠. 평상시에 신뢰관계가 있었으니까 이게 되지. 평상시에 신뢰관계가 없었는데 선생님 이제부터 선생님은 조금 늦게 뭐 이렇게 하면은 왜 나부터 하냐 그러면서 너 관장 나와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하셨던 게 있으니까. 예, 예. 선생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세요? 예, 예. 그러면 기관에서도 그걸 또 지원해 주셨고 당사자분들도 이해해 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수중재활사로서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이 생각은 안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 그 전 기관이 안양시 수리 장애인 종합복지관이었는데 거기서도 수중 재활 운동에 대한 경험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예. 직무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수중 재활 운동사들은 수영장에서 아니면 수중실에서 치료나 이제 운동으로만 그쵸. 계속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여기 와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 더 쉐이퍼라는 사업이 제 사업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 많이 당황했고 조금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양시도 이제 제가 오래 살았지만 그래도 알지 못하는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아무것도 몰랐던 과천시에 와서 이런 더 쉐이퍼 사업을 이제 맡게 되니까 처음에 좀 부담감이 좀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근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또 이제 바로 옆에 저 민식 대리님이 옆에 바로 계셔가지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 이제 저희 팀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또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거 사업을 맡으실 줄 알고 입사하신 거세요? 아니면 맡고 났더니 왔더니 이걸 하라고?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예. 입사하기 전에 이제 특수체육교사 선생님께서 제 대학교 동기세요. 그래가지고 사실 정보를 조금 들었긴 했었습니다. 예.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인지는 몰랐고 예. 이제 오니까 완전 대형 사업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 조금 잘못됐나 예. 싶은 걱정도 있었지만 그 선생님도 정말 저한테 큰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예. 네. 그나마 좀 적응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제가 여기 적어놨거든요. 네. 후임자로서 엄청 부담스러운 사업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몇 년째 계속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로 나가서 무슨 활동들을 한다는 건데 그분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라서 이게 잘 되냐 안 되냐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또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청소년 수련관처럼.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역사회를 설득하고 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처음에 지역 사회보다는 예. 그 더 쉐이퍼의 사업 참여자들, 예. 이용자분들이 저에 대한 선입견이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선생님에 대한?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또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고 예. 어떤 경력이 있는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처음 와서 이런 수중 재활의 운동을 지도한다. 더 쉐이퍼가 이제 제 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했을 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살짝의 의심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저는 충분히 시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또 생각했고 그 지역 사회에서도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지역 사회 인프라도 제가 많이 없고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청소년 수련관 갈 때도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제 저희 국장님도 같이 가주시고 예, 그리고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님이랑 대리님도 함께 가주셨어요. 예. 그래서 같이 논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든든하고 예, 그 힘으로 정말 또 용기 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관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봐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시작해 보자, 도전해 보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시간도 빼주시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었던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지역복지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지역으로 나간다 이게 안 보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과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실제로는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기관의 분위기가 있어야 실제로는 선생님들도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과들은 사실은 두 분이 이루신 것에다가 더하기 기관이 같이 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시고 하시는데 아까 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왜 안 나가실까? 왜 지역으로 당사자분들이 수영장에 안 갈까? 그러면은 거기는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시선도 따가우니까 안 간다.
그런데 수영장에서는 안 오니까 설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이 깨달음은 어디서 오신 거세요? 놀라운 통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게 되니까 거기 이제 담당자들도 그냥 무시하진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이제 저희는 편의시설 필요하다. 근데 그 담당자 분이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장애인분들이 안 오시는데 예. 우리가 어떻게 미리 이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느냐.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 말에 네. 참 선생님 놀라운 분인 것 같아요. 그게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아이디어구나, 이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 생각을 오히려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를 생각하시는 관점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그 수영장에 가셨던 분이 그 수영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온전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벨트 같은 보조기기를 해서 뭐 제가 들어서 막 이제 데크 위로 올려드리기도 하고. 초기에는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어요. 전략적으로 보여드리나요? 그래서 일부러 뭐 도구 같은 것도 가져가기도 하고. 예. 이제 좀 이렇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예. 이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했던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인식을 바꾼다라고 할 때 말로 설명해서 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드리면, 그 청소년 수련관도 맨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가서 보여드리고 나니까 강사분들이 보고 따라하시고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전략은 두 분이 생각하고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고 났더니 우리가 보여드리는 게 엄청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달으신 거세요? 깨달은 거보다 이제 처음에 그 생존 수영을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이제 강사 선생님들을 이제 보고 좀 레벨에 눈높이에 맞춰서 장애 아동에 맞춰서 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 강사 선생님들을 보고 저도 이제 금방 이렇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그 생존 수영이. 근데 그 강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장애 아동을 케어하는 게 이제 주 업무다 보니까 그 선생님들은 많은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각적으로 좀 관찰하시면서 이렇게 좀 배우시지 않으셨나, 스킬을 습득하지 않으셨나 생각 들었고, 근데 그 부분에서 정말 생각보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강사분들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장애 아동이, 제가 첫날에는 참여 못했는데 한 두 번째 날에 참여를 했을 때 아동이 수업도 참여도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다.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괜찮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했는데, 또 이제 그 스킬을 모르셔서 그 친구를 이렇게 케어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케어하는 스킬도 약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했더니 또 이런 좋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핵심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바꾸면 좋겠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분들이 직접 가서 그냥 이용을 하시는 거고, 보여드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지 지원하시는 분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러면 사람들은 방법을 알게 되고, 방법을 알면서 자연스럽게 이분들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곳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걸 묶어가지고 막 책으로 해서 전국에 배포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활동은 과천에서만 변화를 일으키는 활동일까요? 아니면은 전국이 바뀌는 걸까요? 그거는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예. 이 활동이 지금 여기서 멈추고 더 이상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가지 않으면 끝날 거고, 지금 김창환 선생님이 계속 이어가서 계속 반복되고 계속 이 활동이 노출이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실천 있잖아요. 이 실천에 이렇게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 자체가 전국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그 지역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국의 장애인 당사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천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또 혹시 궁금하면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사례 발표에 따른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